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메모리얼 연휴인데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버릇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흔히 사랑 혹은 애정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 내 방식을 주입시키려 애를 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우리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밀리언셀러 무지개 원리의 저자로 대중에게 친숙한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의 귀한,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내게 온다 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도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똥철학, 나는 이 말이 좋습니다. 그 질이야 어떻든 자기 멋,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말해주는 아주 정감 어린 표현인 듯합니다. 오래전 대학생 시절 나는 개똥철학에 탐닉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소설과 시를 좋아했습니다. 고민 꽤나 하는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철학적 담론이 진지한 필체로 소곤되는 문고와 책들을 한두 권씩 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공대생이었지만 전공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나 시간이 나면 주로 당구장에 드나들던 친구들보다 인문서적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했습니다. 학과 공부도 중요하나 인생 공부 역시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직관에서였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은연중에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내공을 형성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전략이나 기법에 치중한 자기개발 서적보다는 인간 존재를 심층적으로 고뇌하면서 독자 스스로의 성찰과 사색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인문서적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설에서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풍부한 문제의식을 접했고 철학서적에서는 빈틈없이 사유하는 법을 배웠고 시에서는 인간 본질의 핵심 인자들을 건졌습니다. 그 시절 나는 영어를 배울 겸 해서 에리히 프롬의 저술들을 밑줄 쳐가며 원서로 읽었습니다. 그는 내게 인생의 소중함,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며 뜻있는 도전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 진리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른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것.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확신도 두둑한 맷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도의 훈련을 받은 10억짜리 개가 있습니다. 또 거리에 스스로를 방치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노숙자보다 고가의 개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수억 원이 넘는 이 개를 죽인다면 이는 동물학대죄로 벌금을 묻는 한편 손해배상을 함으로 일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스스로 용도 폐기한 노숙자를 죽인다면 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human person. 인격이란 사람을 세는 단위, 명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은 물건 세듯이 한 개, 두 개 하는 식으로 셀 수 없고 동물을 세듯이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 셀 수도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인격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무조건 인격은 소중합니다. 내가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유측컨대 내가 답을 만나기까지 치러야 할 심적 고통을 곧 문제거리를 궁굴리고 쥐어짜면서 명쾌한 생각에 정수를 추출하는 과정의 괴로움을 작가가 먼저 치렀다는 공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한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그가 찾아낸 답을 만나는 셈입니다. 일거양득입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무지 삶의 의욕이 복지부동일 때 자기 신뢰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 내가 좋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 내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적어도 100번씩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말로 인해 주눅들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일을 하고 그 결실을 기쁜 마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이 깃들어진 손길은 엄청난 힘과 변화를 안겨줍니다. 차가운 것들을 밝고 따스함으로 전환시키는 힘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혼과 정성, 진실된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희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6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항상 웃으시며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